당신 입속으로 들어오는 음식이 당신의 운명을 결정한다. 당신의 운명은 당신이 매일 먹는 식사의 양에 따라 결정된다. 사람들이 매일 먹는 식사량에 따라 그 사람의 빈부와 수명, 그리고 미래의 운명까지도 예지할 수 있다. 보통 육체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하는 노동의 강도에 따라 식사 정량이 정해져 있고 또 몸집의 크기나 노동의 강약에 따라서도 식사량이 달라진다. 옛말에 하늘에 녹이 없는 사람은 애초에 태어나지도 않고 땅에 뿔이 없는 풀은 돋아나지도 않는다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늘에서 주어진 일정한 식사량이 있기 마련이다. 이러한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함부로 욕심을 내어 먹는 사람은 하늘의 규율을 파괴하는 사람이다. 따라서 생명이 있는 모든 사람은 하늘에서 베푸는 식사량대로 먹어야 한다. 사람은 음식을 먹어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고 생명이 존재하는 곳에는 반드시 음식이 있기 마련이다. 바꾸어 말하면 먹을 것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생명이 생겨난다. 따라서 음식은 생명의 원천이며 생명은 음식에 따라 유지될 수 있다. 사람 한평생의 기륭은 모두 음식에 의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해야 할 것은 음식이요, 또한 신중히 해야 할 것도 음식이다. 그러니 이 세상에 음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또 어디 있겠는가. 식사량이 적은 사람은 관상학적으로 불길한 상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운세는 좋고 그 나름대로 축복받는 인생을 보내며 제 명대로 못 살고 젊어서 죽는 법이 없다. 특히 이런 사람은 말년 운이 좋다. 식사를 항상 적당량 이상으로 넘치게 먹는 사람은 관상학적으로는 길상이라 해도 몸의 균형이 무너지기 쉽다. 손이 뒤틀린다든지 말초신경의 장애를 일으키기 쉽고 평생 동안 스트레스로 번민하게 되며 말년 운세 또한 좋지 않다. 여름에는 잎사귀 채소, 겨울에는 뿌리 채소. 항상 자기 분수에 맞지 않게 맛있는 음식만 골라 먹는 사람은 비록 관상이 길하다 해도 운세는 안 좋을 수밖에 없다. 미식하는 버릇을 고치지 않으면 집안은 몰락하고 출세나 성공도 할 수 없다. 하물며 가난한 사람이 미식을 고집할 때는 뼈 빠지게 일해봤자 집안 형편이 나아지지 않고 한평생 고생만 하게 된다. 결국 지나친 편식을 하거나 분수에 맞지 않는 식생활을 한다면 병들어 단명하거나 폐가 망신하는 운세가 된다. 계절마다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을 기를 쓰고 즐겨 먹는 사람은 관상이 아무리 좋아도 타고난 재산운을 잃게 된다. 하물며 빈상인 사람이 계절에 처음 나오는 것을 즐겨 먹으면 행방불명이 될 운명에 처하게 될 수도 있다. 이는 계절식이 아무리 건강에 좋아도 덜 여문 것을 지나치게 좋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보통 여름에는 몸을 시원하게 하는 잎사귀 채소나 보리밥이 좋고 겨울에는 몸을 따뜻하게 하는 무나 우엉 등 뿌리 채소나 쌀밥이 제격이다. 특히 채소나 과일이 여름에 비해 드문 겨울철에는 미역이나 다시마 등의 해조류가 바로 계절식이다. 해조류의 채취 시기가 12월 초부터 이듬해 2월 말까지라는 사실이 이를 잘 뒷받침한다. 자연은 정말 오묘하다. 그렇기 때문에 겨울에 상추 등의 여름 채소를 너무 많이 먹는 것은 몸에 좋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아직 성숙되지 않은 영계가 좋다는 등의 속설은 관상학적으로 볼 때 흉을 자초하는 것이다. 논어에는 공자의 음식관이 나와 있다. 그 내용 중에 공자가 먹지 않았던 불가식의 조건들이 나열되어 있다. 공자는 음식이 갖는 본래의 빛을 잃으면 먹지 않았고 고기는 잘게 썰지 않으면 먹지 않았고 집에서 빚은 술이 아니면 마시지 않았다. 또한 집에서 만들지 않은 음식은 먹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제철에 난 계절식이 아니면 먹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자신의 생활 수준보다 낮은 정도의 검소한 음식을 즐겨 먹는 사람은 관상이 좋지 않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재산을 모으고 장수하며 말년에는 안락한 생활을 하게 된다. 여기서 말하는 조식이란
고기 반찬이 거의 없는 곡채식 중심의 식생활을 말하는데 이것이 바로 옛날 우리 서민의 식생활이다. 소식하는 사람은 스스로를 귀인으로 만드는 것이다. 항상 소식하던 사람이 말년에 병을 얻어 음식을 잘 먹지 못하는 상태가 되면 맥박이나 혈색이 좋다고 해도 곧 죽는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람은 천수를 다하고 죽었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는 일도 없을 뿐만 아니라 크게 고생하지도 않는다. 무릇 사람에게는 자신의 신분에 맞는 식사가 있으며 미천한 사람은 조식으로 하되 그것도 항상 일반일체, 즉 밥 1에 반찬 1의 비율로 먹어야 한다. 반삼구채 1구라는 말이 있다. 밥 3에 반찬의 1의 비율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요즘은 잘못되어 밥 1에 반찬 3의 비율로 먹기 때문에 건강을 해치는 것이다. 항상 적게 먹고 식사량이 일정하면 병에 걸리는 법이 없다. 소식하는 사람은 곡식의 소비량도 적어서 결국 천지의 은혜의 생각이 미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자연이 남을 구제하고 덕을 쌓는 결과가 된다. 보통 57에서 58세 이상의 사람이 큰 병에 걸렸을 때 장수의 상이고 혈색이 좋더라도 항상 대식하고 절제함이 없이 함부로 먹는 사람이라면 임종이 가깝다. 수명은 남아있어도 그 사람이 일생 동안 먹을 식량을 다 소비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 사람에게는 식복이 있다. 그래서 사람이 이 세상에 나올 때에는 반드시 평생 먹을 양만큼의 식록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대식, 폭식하여 빨리 먹어치우면 빨리 죽을 수밖에 없다. 같은 이치로 적게 먹으면 그만큼 수명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게다가 소식하여 남는 식량을 남을 위해 베푼다면 덕이 쌓여 수명이 연장된다. 적선지가 필류여경이란 말처럼 남에게 적선하면 집안에 반드시 경사로움이 있고 그 경복이 자손에게까지 미치게 되는 법이다. 정신분열증을 일으킬 관상이라 할지라도 매일 먹는 음식이 규칙적으로 정해져 있으면 병은 좀처럼 생기지 않는다. 일본 자연의학회 회장이며 장수학자로 유명한 모리시타 박사는 정신분열증의 원인은 음식을 과식하는 데 있다고 했다. 무서운 병으로 몇 년 동안 앓고 있는 중환자라 하더라도 정식법을 3년 동안만 실천해 옮기면 고칠 수가 있다. 이는 음식을 절제하고 바르게 함으로써 정신이 스스로 바르게 되고 간기가 자연히 다스려지기 때문이다. 간기는 간의 정기가 눈과 통하여 있으므로 간기가 고르면 눈이 맑고 잘 보인다고 합니다. 따라서 정신 착란증이 있는 사람에게 함부로 음식을 주면 더욱 심한 착란 상태에 빠지게 된다. 음식의 양이 신분에 맞게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매일 먹는 음식이 신분 이상의 사치스러운 자는 비록 성공할 상을 갖고 태어났다 하더라도 그렇게 되지 못하는 법이다. 음식은 반드시 자신의 신분과 분수에 맞추어 절제하고 알맞게 해야 하는 법이다. 군주나 장군도 그 나름대로의 음식이 있고 고관 대작도 자신의 녹봉에 따라 음식이 정해져 있다. 벼슬이 없는 사람이 고관의 음식을 먹는다고 하면 음식에 있어서 이미 고관의 위치에 있는 것과 같기 때문에 고관이 될 수 없고 아무런 벼슬조차 할 수 없다. 그러나 중간 벼슬에 있는 사람이 자신의 신분보다 낮은 음식을 즐겨 먹는다면 자신의 복록이 그만큼 올라가는 결과가 되고 또한 높은 관직에 오를 수 있다. 육체 노동자는 일을 많이 해서 많이 벌기도 하지만 그 반면 매일 대식하기 때문에 하늘과 땅 모두의 음식에 부채를 지고 있다. 그래서 평생 일하지 않으면 안 된다. 가난한 사람이 빌린 것을 갚기 위해 매일매일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과 같은 이치다. 그래서 하늘과 땅 그리고 사람은 일체인 것이다. 그렇지만 일을 열심히 하고 대식하는 사람이라도 검약을 실천에 옮기는 사람은 하늘에서 주어진 식록이 연장되어 자연히 여유분이 생기게 되므로 여생을 편안히 지낼 수가 있다. 열심히 일해 번 돈을 모두 먹어치우는 데 쓰는 사람은 성공하지 못한다. 음식을 절제하고 검약하여
하늘에서 주어진 식록을 조금이라도 연장하여 거기서 생긴 여유를 발판으로 해 성공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좋은 옷을 입고 먹고 싶은 음식을 다 먹고 그리고 하고 싶은 일을 다 한 다음에 성공하고자 한다면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다. 필요한 물건을 얻기 위해 일하는 것이지 원하는 것이 다 충족되어 있다면 일할 필요가 없지 않겠는가. 물건도 충족되고 일도 충족되는 일은 세상에 없다. 항상 육식을 좋아하고 포식하는 사람은 마음가짐이 잘못되어 있다. 그와 같은 사람이 어쩌다 장수한다 하더라도 진정한 장수라 할 수 없다. 복잡한 도시 사람들은 미식도 즐기고 육식도 많이 한다. 산 동물을 죽여서 그 고기를 많이 먹는 사람은 교만해지고 나쁜 마음이 쉽게 생긴다. 그러나 항상 곡채식 중심의 식생활을 하는 사람은 모든 일에 조심을 하니 나쁜 마음이 생기는 일이 적다. 이와 같은 사실은 시골에는 악인이 적고 선인이 많은 반면 복잡한 도시에서는 악인이 많다는 사실에서도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새와 짐승도 음식으로 분류될 수 있기에 그 생명을 빼앗아 먹는 정도가 지나칠 때에는 그 대가를 받아 장수할 운명도 단명하게 된다. 따라서 육식을 많이 하는 도시 사람들은 단명하고 곡채식을 주식으로 하는 시골에는 장수하는 사람이 많다. 육식을 절제하며 적게 먹을 때에는 생명을 양육하여 장수할 수 있다. 새와 짐승은 원래 사람에게 먹힘으로써 그 역할을 다한 셈이고 일종의 자비행이기 때문이다. 부가 설명으로 불교에는 무조건 육식을 금하고 있는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부처도 병을 고치기 위해 고깃국물을 사용했다. 이와 같이 불교 식양법은 밸런스를 중시한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수할 상이라 하여도 물을 함부로 쓰고 낭비하는 사람은 장수할 수 없다. 어쩌다 장수한다 해도 점차 가난해져서 자식복도 없고 말년에는 비참해진다. 물은 나무를 키우고 온갖 생명을 키운다. 물이 없으면 나무가 자랄 수 없는 것과 같이 물을 소홀히 하고 낭비하는 사람은 자식복도 없다. 자식복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물부터 소중히 해야 한다. 또한 부귀의 상을 갖고 태어났다 할지라도 함부로 종이를 낭비하는 사람은 진정한 부자라 할 수 없다. 하물며 가난한 사람이 종이를 낭비하면 평생 빈궁하게 살다가 일생을 마치는 법이다. 종이는 물로 만들어진다. 비록 한 장의 종이를 만들 때라도 많은 양의 물이 사용된다. 종이는 신과 통하고 바르고 깨끗한 것이다. 그래서 종이에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는 일을 기륭을 정하는 신의 행동과 비슷하다. 그렇기 때문에 종이를 함부로 쓰고 손상하면 신의 덕을 손상시키는 것과 같기 때문에 평생 동안 가난을 면치 못한다. 단, 휴지로 사용한다든지 화장실에서 쓰는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 또한 비싼 종이라도 그 나름대로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죄가 되지 않는다. 사람들은 흔히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도구들을 처음 새 것일 때에는 소중히 여기다가 오래 사용해서 낡아지면 소홀히 다루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은 사람은 물건에 대한 성의가 없는 사람들이다. 물건은 새 것이건 낡은 것이건 간에 모두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소중히 여겨야 복을 받는다. 다 쓴 토기는 땅에 묻어주고 나무로 된 도구는 태워서 자연으로 돌려주어야 한다. 낡아 헌것이 된 물건들을 이렇게 처리하면 부하 직원을 끝까지 돌봐주는 상사 같은 마음이 되어 비록 관상이 나쁘더라도 가정이 화목해지고 복을 받아 장수하는 법이다. 이처럼 매일매일 자신이 하는 일, 자신이 사용하는 물건을 얼마나 아끼고 소중히 하는지에 따라 그 사람의 평생 운이 결정된다. 체질마다 약간씩 다르긴 하지만 육식을 하면 정신이 탁해지고 채식을 하면 정신이 맑아지는 것은 변할 수 없는 사실이다. 사람의 귀천을 막론하고 마음이 탁해지면 그 도를 얻기가 힘들고 따라서 자기 몸을 다스리는데도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게 된다. 그래서 불법 수행자는 불도에 전념하기 위해 육식을 금하고 채식 위주의 식사를 한다. 이렇게 출가자는 완전히 육식을 금하지만
제가 불자라 하더라도 육식을 하지 않는 날을 정해 될 수 있으면 채식을 먹도록 권유하고 있다. 이처럼 육식을 금하도록 하는 것은 마음이 맑고 밝으면 좋지 않은 일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자기 몸을 더욱더 잘 다스리고 수행하기 위한 일종의 계율로 육식을 금하는 것이다. 하지만 육식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쁘다고만 할 수는 없다. 문제는 먹는 정도에 있다고 하겠다. 육식을 하더라도 자기 신분을 알고 그에 맞게 적당량을 먹는 것은 무방하다. 다만 육식을 하게 되면 뜻하지 않게 입맛이 돌아 과식을 하는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이를 경계하는 것이 좋다.